빌려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확실한 거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있어야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카톡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입금 내역이라든지 그 캡처본이 있어야 된다. 뭐였죠? 안녕하세요. 소녀급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였죠? 오늘은 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떼인 돈 받아주는 걸 변호사가 많이 하죠. 네, 맨날 저희가 많이 상담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거의 뭐 떼인 돈 많이 받는 그런 뭐 내용 증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소송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것 중에 말씀을 드리면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잠적을 한 거예요. 그런 일 많죠. 네, 연인 간에도 오빠 얼마만 빌려줘 아니면 누구야 얼마만 빌려줘 해가지고 진짜 갚을 줄 알고 돈을 이렇게 주죠. 사랑하니까 내 돈을 준 거죠. 근데 나는 빌려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약간 너한테 그냥 진짜 준 거 아니었어? 하면서 입을 싹 닫고 연락이 안 되고 헤어지고 나서도 돈을 안 주고 막 그런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사건화가 되어서 저희에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빌려줬냐 아니면 줬냐 뭐 이런 싸움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돈을 빌려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증거를 남겨놓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뭐 말로 이렇게 나 얼마 빌려줘, 뭐 언제까지 갚을게 이런 것도 사실 법적인 효력이 없지는 않지만 이걸 나중에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왔을 때는 사실 말로만 한 거는 뭐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서면으로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은데 그걸 저희가 차용증 받아두시라고 말씀드리죠. 사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는 하지만 이게 법정까지 가면 사실 증거 싸움이거든요. 가장 확실한 거는 사용증을 작성하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보통 법정에서 본 거를 기억을 해보면 빌린 금액이라든지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자 같은 것도 이런 거를 좀 필수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또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써서 저 혼자 남겨둔 서류는 서류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이게 합의하에 작성된 서류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화하시려면 최종적인 서면의 마지막에는 나의 서명 날인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가는 맞아. 상대방의 서명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차용증을 쓰잖아요. 차용증을 썼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죠? 이거는 사실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일지는 저희와의 상담을 통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스텝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네. 내용 증명. 내용 증명. 보통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보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내용 증명은 법적으로는 그냥 최고의 의미일 뿐이에요. 어쨌든 내용 증명을 보내서 잘 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 그렇게 잘 협의가 되면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이나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들 많이 절약하고 잘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제안을 해드리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다 또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안 갚는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스텝들을 밟아가는 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다음 스텝으로 네. 저희가 고려를 하는 게 지급명령이라는 제도인데요. 정말 정식 민사 소송 이런 건 좀 어렵고 뭔가 부담되고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아요. 그럴 때 이용하는 게 약간 정식 소송보다는 조금 간이한 절차로 뭐 인지 송달료도 정식 소송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문과 사실상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일단은 또 그 다음으로는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권유해드리는 게 두 번째 스텝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하려면 당연히 증거 서류가 있어야 되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차용증을 반드시 써주신다면은 지급 명령 신청을 하실 때 되게 손쉽게 신청 서류를 쓰실 수가 있겠네요. 역시 차용증이 가장 중요하다.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만약에 또 지급 명령을 했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이의를 신청한다. 나 이거 인정 못해 라고 하면은 그때는 소송으로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자동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네. 최근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시거든요. 저희가 차용증은 안 썼는데 돈 얼마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을게 라는 얘기했어요. 이것도 되나요? 이런 상담들 많지 않으실까요? 네,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카톡으로 주고받은 것도 당연히 증거는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하려면 실제로 그 카톡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입금 내역이라든지 그런 캡처본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냥 막말로 제가 해볼게요. 변호사님, 제가 박 변호사님한테 3억 원 빌려줬잖아요. 언제 갚으실 거예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제가요? 제가 빌려줬잖아요. 왜 안 갚으세요? 당연히 제가 빌려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소송을 하려면.
카톡도 당연히 증거가 되지만 그거를 법정에서 주장을 하시려면 그걸 뒷받침하는 동일한 내용의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지 통장 사본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뭐 어떤 해결 방법이 있죠? 뭐 돈을 이제 빌려줬는데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 아, 이런 형사. 형사가 많이 오세요. 네. 사실 사기죄로 고소했을 때 되는 건 약간 케바케잖아요. 형사 전문 네. 대표님께서 차용 사기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해주세요. 사실 차용 사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은 그래도 인정을 해주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관련된 법리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소 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기가 인정되려면 일단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내심의 의사잖아. 그쵸. 속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 사람이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누가 봐도 그거를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라든지 아니면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라는 건 보통 그와 관련된 정황 증거 등을 통해서 저희가 입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네.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빌릴 당시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줘라고 네. 했지만 그걸 도박에 사용을 했다든지 아. 이런 식으로 돈의 명목을 다르게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돈을 사실상 변제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이걸 숨기고 속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사실 사기 입증이 조금이라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한해드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형사 사건은 말씀하신 대로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하실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돈을 떼었을 때 소송으로 가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저희가 변호사니까 소송으로 갔을 때 장점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송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를 하는데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고 나서 10년 동안 그 사람한테 판결문에 적힌 대로 돈을 달라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그 10년이 지나기 직전에 똑같은 내용의 소장 한 번 내보셨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발송을 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으로 또 판결이 나올 거고 또 10년 동안 연장이 됩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죽을 때까지 돈 달라고 따라갈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돈을 빌려줬을 때 조건이 어땠는지 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어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이자라고 오해하고 계신데 저희는 지연손해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될 때가 됐는데 갚지를 않아. 나를 소송까지 오게 만들었어. 이런 거를 약간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뭐 연식 2%를 저희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식 2%가 작은 건 아니죠. 큽니다. 계산해보면 원금이 얼마나에 따라서 몇백 몇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상당히 이점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꼭 제기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소송을 해서 저희가 보통 판결문 또는 뭐 다른 경우에는 결정문이 있긴 하지만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있어야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돈을 아무리 빌려가서 안 갚더라도 우리가 이 사람 통장을 압류한다든지 부동산을 경매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두기 위해서 소송을 반드시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점을 꼭 기억하셔서 만약에 이런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형 소녀급제 변호사들에게 언제든지 상담 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사용증부터 떼인 돈 받는 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뭐 도움이 되시거나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